네, 두 번째 키워드는 손발 맞아야 돼, 줏대 없어서야. 이 두 워딩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 합동연설회가 어제 제주에서 시작됐고요. 이제 7차례에 걸쳐서 전국을 순회하는 합동연설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3월 8일에 마지막으로 이제 당대표, 최고위원 등을 선출하게 되는데요. 조은희 의원님. 네. 어제 이 제주도 합동연설회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보신 부분은 어떤 거였습니까, 조 의원님은? 저는 제주도 합동연설회를 보면서 우리 당의 대표로 나오신 네 분이 정말 스펙트럼이 다양하구나. 예. 그래서 이 이준석 대표를 당대표로 뽑았던 때부터 지금까지 당원이 50만 명이 늘었거든요. 네. 그 늘은 그 이면에는 젊은 개혁을 상징하는 후보도 있고 정통 보수를 상징하는 후보도 있고 중원에 내가 강점이 있다고 말하는 후보도 있고 예. 우리 당을 지키는 거는 나고 대통령을 지키고는 나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후보도 있게 각각 스펙트럼이 다양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을 보고 흥행에 성공했다 이런 관점평을 합니다. 네.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요, 어제 합동연설회에 각 후보들이 얘기한 중점적인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이른바 윤심을 얻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인지 대통령과 별거하는 당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안철수 후보는 줏대 없는 대표로는 총선에 승리할 수 없다, 이런 점을 당원들에게 집중적으로 알렸던 것 같습니다. 김현정 대변인, 최근에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우리 조은희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흥행에서 성공했다라는 평가도 있을 것 같고요. 당 내분이 조금 더 커졌다라는 평가도 있을 것 같고, 김현정 대변인 외부에서 보실 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미 전당대회 시작 전부터 워낙 룰 변경부터 유력 후보들의 사퇴까지 해서 워낙 이제 이슈들이 많이 이제 짧은 시간에 발생해서 저는 전당대회 끝난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지금 저 초반에 많이 이제 집중적으로 이슈들이 생겼는데 네. 지금 이미 그 당원들께서는 윤심이 김기현 후보에게 있다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네. 그런 사실 속에서 지금 하는 건데 김기현 후보는 저는 이미 다 국민들과 당원들이 다 알고 있는데 굳이 자꾸 윤심 팔이라고 할까요? 그런 식의 전략들을 굳이 더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 생각이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정체성을 좀 더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천하람 후보가 대단히 돌풍을 좀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졌다. 왜냐하면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는 할 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윤핵 간의 전행이라든지 공천 문제라든지 당내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당내에서 오히려 당원들이 총선에서 질 수도 있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없다라고 우려하고 있는 당원들의 마음들을 직격할 수 있거든요. 그 천하람 후보께서.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이제 순회 경선이나 TV 토론을 통해서 대단히 소구력 있게 다가갈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저는 천하람 후보의 전략은 일단 김기현 후보가 아니라 안철수 후보를 따라잡는 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네. 결선 투표에 진출해서 이제 그 결과를 뒤집어 보겠다라는 전략인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운 것은 그 당에 대한, 그러니까 총선과 정권의 그 성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 같은 거에 대한 좀 그 정책 토론의 장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모든 것이 당내 민주주의 또는 그 과거로의 퇴행 또는 미래 세대, 과거 세대 이런 식의 논쟁 위주로만 이렇게 정쟁화되는 모습들을 보니까 그런 한계점들은 좀 누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당원들이 이 후보들에 대한 평가들이 냉정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또 판단도 해봅니다. 네. 재미있는 보도는요, 이거 재밌게 봤습니다. 황교안 후보가 경선 후원금 가장 먼저 한도를 채웠다. 그러니까 황교안 후보가 일종의 그 국민의힘 내에서 가장 이념적으로는 좀 이렇게 강성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이 후원금을 냈던 게 아닌가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김현정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내부의 그 어떤 관계라고 할까요? 이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 보면요, 천하람 후보는 안철수 후보를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어떤 전략적인 함의가 숨어 있겠죠. 반면에 황교안 후보는 김기현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좀 온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윤희석 대변인님, 이런 그 역학관계, 긴장관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네 분 중에 김기현 후보 제외하고 나머지 세 분은 이제 결선을 염두에 두고 아마 움직인다고 봐야 되겠죠. 안철수 후보는 본인은 결선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네. 그렇다고 치고,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 3등이라고 생각하고 2등을 잡아야 본인이 2등이 되니까 그래서 아마 아까 김현정 대변인 말씀하셨듯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좀 공격을 많이 하는 걸로 보이고, 네. 황교안 후보께 제가 여쭤보지는 않았는데 유의미한 3등 작전을 하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당권을 김기현 후보가 잡는다는 전제하에 당내에서의 어떤 영향력을 좀 확보하려고 김기현 후보와 어떤 연대와 비슷한 그런 행보를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추측해 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자신이 얻은 이 득표율이 당 운영 과정에서 자신의 목소리만큼 대변하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총선이 앞에 있기 때문에 예. 본인이 뭐 어떤 직윤을 갖기가 어렵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10에서 15% 정도 이번에 득표율을 올려준다면 네. 향후에 공천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뭔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바로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의 전략 구사라고 저는 봅니다. 네. 한겨레 신문 살펴봐도요. 비슷한 전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천하람 후보와 황교안 후보는 지금 뭐 3, 4위권의 후보로 평가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양강,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때려야 자신들의 이 득표를 조금이라도 더 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평가를 한 것 같아요. 조우섭 의원님, 네. 민주당도 지난해에 이재명 당대표가 상당히 높은 수준의 득표율을 올리면서 당대표가 됐잖아요. 그때도 1위를 공격하는 군수 후보들의 공세가 상당히 강했죠. 그렇지는 않았던 것 그러진 같아요. 않았나요? 예, 네. 왜냐하면 민주당의 경우는 이재명 당대표 출마 당시에 이미 네. 대선 후보였었지 않습니까? 네. 그랬기 때문에 대선 후보였다가 이후에 당대표를 출마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출마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있었고요. 네. 출마를 하게 되면 어차피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 것 같고, 다만 그때 출마했던 박용진 의원이나 그다음에 강훈식 의원이나 네. 그분들 같은 경우는 민주당을 어떻게 민주적 정당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 그리고 민주당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가고 국민들과 당원들과 함께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주로 논의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대표 연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 지금의 뭐 비교해서는 좀 그렇지만 지금의 국민의힘만큼의 이렇게 열기가 많아지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평소에는 민주당 당원이 국민의당 당원보다 좀 수적으로 많기 때문에 훨씬 더 흥행에는 성공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국민의힘 당원분들이 약 80만 명 정도 되시고요. 지금 84만 명으로 예, 집계 되고 저희가 약 125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관심을 갖는 건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이미 대선 후보였다가 당대표를 출마를 했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한 분위기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보다는 열기는 조금 낫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편으로 그럼 부럽습니까? 이렇게 열기가 뜨거워진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좀 부럽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하면 뭐 양 두 분 계시지만 예. 약간 분당 분열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막 가는 듯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네. 좀 걱정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조은희 의원님이 발언권을 좀 달라고 하셨는데 기사 하나 살펴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네.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지금 표심,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의 표심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런데 비윤 표심은 어디로 갈지 다 알겠는데 친윤 표심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게 당대표 선거와는 별개로 최고위원 선거가 이루어지는데 이 최고위원 선거 과정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당대표 선거에서는 뭐 친윤, 비윤이 확실히 구분이 돼 있는데 최고위원 후보가 지금 8명인데 4명을 선발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한 사람이 두 명의 후보자를 꼽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표심이 어떻게 작동할 거냐 이게 굉장히 관건인 것 같아요. 조은 의원님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네, 우선 그 설명드리기 전에 네. 민주당의 그 대표 경선 같은 경우에 작년에 뭐 거의 1인 지배 정당 비슷하게 지금 민주당의 모습과 비슷하게 그렇게 결론이 났는데요. 네. 2015년에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붙었을 때는 예. 그야말로 분당이 됐습니다. 당이 나눠졌죠. 그때 박지원 의원은 저 문모닝이라는 별명이 따로 붙기도 했었죠. 네, 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신 지 9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 총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분당 걱정이나 당 분열 걱정은 놓으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TV 토론이 곧 진행되면 네. 정말 민생 문제나 우리 연금 개혁이나 3대 개혁의 문제에 대한 TV 정책 토론이 아주 뜨겁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그 친윤이 헷갈린다 비유는 정해졌다고 절대 아닙니다. 지금은 책임당원 84만을 대상으로 하는 투표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저희들은 결과를 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당원들이 말씀을 드릴 줄 충분한 있지만 정보를 가지고 투표에 임할 것이다. 네네. 우리 당원들이 굉장히 이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벌써 들어보면 이제 레이스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어제부터 들어보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어떤 후보가 우리 당의 또 윤석열 정부의 국정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후보인가를 잘 가려서 할 겁니다. 헷갈린다는 거는 이제 언론에서 보는 거 그런 거 아닐까. 그리고 헷갈리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신문은요. 뭐 대표적인 비윤 정치인으로 꼽을 수 있겠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관련한 소식을 실었습니다. 최근에 빅스피커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국민의힘 내부 경선이니까 국민의힘 소식에 대해서 좀 더 잘 아실 것 같은 윤희석 대변인께 좀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보는 시각도 있을 것 같고요. 지지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응원할 것 같고요. 이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윤 대변인? 뭐 불편할 건 없습니다. 뭐 당원권 정지는 됐지만은 전직 직전 당 대표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의 정치 활동을 하는 건데 다만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준석 전 대표가 마치 무슨 감독인 것처럼 팀을 예. 짜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 구성이 단일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당 대표에 출마한 이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에 이준석계라고 이제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 천하람 후보하고 이준석 전 대표는 그렇게 친분이 깊지 않아요. 작년 가을까지도 별로 알지도 못했던 그런 사이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천하람 후보가 뭐 유승민 전 의원이 안 나오는 틈을 이제 비집고 들어와서 이렇게 몸집이 커졌는데 네. 두 분 간의 어떤 관계가 과연 어떤 정치적인 어떤 지향성과 이념과 거기에 기반한 그런 연대냐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서 그 부분은 좀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당에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나오는 것은 정당 정치의 발전상과 비교해 볼 때 고무적인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좀 논란이 됐던 천하람 후보의 선거 포스터가 있잖아요. 성적인 뭐 문구가 좀 들어가 있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 포스터의 공개를 두고도 천하람 후보와 이준석 전 대표가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것도 좀 뭐 윤 대표님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네. 천하람 후보 입장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라는 어떤 상징 자본을 이용을 해서 본인이 몸집이 커지는 건 좋은데 네. 이준석과 동일시 되는 거, 이준석 전 대표와 마치 뭔가 생각이 아주 같다는 거는 조금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좀 거부감 또는 좀 그렇겠죠. 그런 네. 게 있으니까 서로 간에 약간의 삐걱대는 것도 보인다. 그게 나머지 뭐 김용태 후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도 그런 게 좀 보여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단일하지 않다. 그 네 분의 생각과 감독격의 이준석 전 대표의 생각이 어디에서 그렇게 일치점을 많이 찾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아요. 다만 하나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의 모임이다. 이렇게는 제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김현정 대변인 혹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는 결선 투표를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특정 후보가 과반을 처음에 달성할 것 같습니까? 지금 김기현 후보는 1차에서 끝내려는 전략 같고 저기 천하람 후보하고 이제 안철수 후보 등은 이제 결선 투표를 노리고 이제 선거 전략을 짜고 있는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는 그 결선 투표가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회 경선과 TV 토론을 통해서 서로 이제 공방이 대단히 격렬해질 거거든요. 그 속에서 이제 각자의 색깔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통상 후보가 4명일 때 1차에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아무리 네. 유력 후보를 하더라도 결국은 결선 투표 가서 이렇게 하고 또 실제로 결선 투표를 통해서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것이 훨씬 더 또 시너지 효과도 훨씬 더 큰 측면에서 국민들의 관심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렇게 외부에서는 결선 투표를 갈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당에 몸담고 계신 우리 조은희 의원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김기현 후보의 전략은 네. 이제 책임 당원들의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좀 도움을 받아서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추는 후보다 해서 결선으로 직행을 하려고 하는데 네. 그러다가 가끔 뭐 이제 엑셀레이터도 밟고 그러시잖아요. 그게 득이 더 많냐 실이 더 많냐의 문제인데 그렇다고 또 우리 정통 우리 책임 당원들이 이제 입당하신 9개월밖에 안 된 안철수 후보를 또 당 대표로 밀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 뭔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좀 더 묵은 김치처럼 네.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여론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사이에서 또 황교안 후보, 천하람 후보가 어느 정도 투표할지 그 뚜껑이 안 열렸기 때문에 네. 좀 저는 모르겠답니다. 네. 알겠습니다.